네,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워크시트의 내용을 화면의 여러 창에서 동시에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상을 보면 학번, 국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바탕화면 상태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새 통화 문서 여시고 보기에 보면 나누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나누기 버튼을 해당하는 예를 들자면 D5셀에다 놓고 보기에 나누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죠. 셀 포인트를 중심으로 셀의 위쪽과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창이 나눠져요. 그러면 왔다 갔다 보죠. 그건 뭐냐면 위에 있는 셀하고 밑에 있는 셀을 조금 비교했을 때 그때 보고자 할 때 이렇게 나누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상을 나누는 거지 텍스트 나누기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누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워크시트의 내용이 많아서 하나의 화면으로 모두 표시하기가 어려워 불편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수록 좀 분할해서 보는 기능, 이게 바로 나누기다, 창 나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창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셀 포인터의 좌측, 즉 왼쪽과 그 다음에 윗선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4개까지도 분할이 가능하고요. 다음 22번 다음과 같이 하나의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는 경우 컴퓨터를 입력한 후에 줄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많이 해봤죠? 네, 정답은 Alt Enter 키를 이용해서 하죠. 네, 포인트 66번입니다. 문자 데이터 입력할 때 하죠. 문자 데이터 입력을 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셀의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이 되겠지만은 또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Alt Enter 키를 눌러서 줄을 바꾸죠. 그 다음에 범위가 설정한 모든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Ctrl Enter 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장난기는 해제할게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Ctrl Enter 키를 누르면 영역을 지정한 데는 전부 다 복사 기능이 되는 거 Ctrl Enter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Ctrl Enter 키를 눌러서 하는가. 숫자 데이터 앞에 작은 따옴표 인용부호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 데이터로 입력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열에 이미 입력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드롭다운으로 선택해서 방향을 눌러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 2, 3 하고 나면 숫자 데이터가 되겠지만은 작은 따옴표하고 1, 2, 3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자 데이터처럼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열에 이미 입력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려면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롭다운 목록이라는 선택 부분이 있죠? 있나요? 네, 이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죠? 위에 있는 거, 즉 무슨 내용이냐면 같은 열에 이미 입력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해서 클릭하거나 아니면 Alt 아랫방향 키를 눌러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롭다운 목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Alt 아랫방향 눌러도 이렇게 목록 단추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의 순서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정답은 데이터 정렬 관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름차순 정렬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 기호 문자,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한글 공백 문서 순으로 정렬이 되죠. 그러니까 가나다라 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혼합적으로 되어 있다면 숫자가 맨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호 문자, 영문 소문자 이렇게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라는 거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한글이 맨 위로 올라가고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기호 문자, 숫자, 그 다음에 공백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 참고적으로 공백은 즉 빈셀이죠. 그 빈셀은 맨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오름차순이니까 숫자가 먼저 앞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호 문자,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한글, 빈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고요. 데이터 정렬은 특정 필드 크기 순서에 따라 재배치라는 것을 이제 정렬이라고 하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로 되어 있고, 정렬 조건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정렬입니다. 특정한 셀 범위를 설정하고 정렬을 실행하면 해당 범위만 정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앞에 보세요. 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정렬을 실행하면 현재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인접한 데이터를 모든 범위에서 자동이 지정되면서 정렬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그림 보시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있잖아요. 요 놈을 체크를 하게 되면 필드는 정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필드명 위에 있는 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는 항목명은 정렬을 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항목명까지도 전부 다 정렬이 돼서 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렬 방향을 우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하는 것을 정렬했었죠.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만 정렬을 순서를 했었죠. 그러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정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화면처럼 정렬 대화 상자, 이 정렬 버튼을 누르면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거기에 이제 옵션을 줘서 위쪽에서 아래쪽도 있겠지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열 단위로 정렬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렬 방향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아래 표에 주어진 함수식에 대한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식을 sqrt 하고 49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이 7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not 함수식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4는 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죠? 4는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맞지 않죠? 펄스죠. 그러나 not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라는 얘기죠. 펄스의 반대. 그러면 true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MODE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과 관련된 문제가 최소한 5, 6문제는 나오니까 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라운드 13200인데 마이너스 3에서 13,000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직접 해봐야 되겠죠. 근데 해보는 게 시험에는 어려우니까. 정답은 몇 번 같아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sqrt 함수는 뭐냐면 양의 제곱근, 즉 루트입니다. 루트면 루트 49면 어떻게 해요? 77에 49, 2의 자승에서 2가 빠지면서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7, 결과값이 7이 맞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함수입니다. not 함수는 뭡니까? 4는 5보다 크다? 그러면 거짓이죠. 거짓에 not이 걸렸어요. 반대라는 얘기죠. 거짓에 아니야 라는 거 결국은 뭡니까? true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값은 여기에 t라는 true가 나와야 되는데 펄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채빈수 함수입니다. 채빈수 함수라는 건 뭐냐? 그 인수 중에 가장 같은 인수가, 즉 숫자가 같은 것이 나온 것이 많은 거, 이걸 하겠죠. 그래서 5는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5는 한 번 나왔죠. 그러나 10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값이 10이 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는 뭡니까? 예, 반올림하는 함수죠. 지정한 자릿수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인데 13,200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1000에서 반올림 해라라는 거죠. 100에서 반올림 해서 1000 단위까지만 표현해 줘라는 거죠. 1, 10, 100, 100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3,000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B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25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우리 배우지 않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시트에 표현되는 가상분석 도구이다.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데 결과 셀이 필요 없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3번 핵심 포인트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값이 변함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이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했죠. ITQX에서 목표값 찾기 배웠죠? 목표값 찾기는 뭡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당 값이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된다거나 감소가 돼서 변화가 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궁금해할 때 그때 목표값 찾기를 하죠. 뭐 예를 들자면 판매 금액이 현재 13,900원이에요. 근데 이 판매 금액을 2만원으로 올렸을 때에 판매량은 도대체 몇 개를 더 증가가 돼야 2만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값 찾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목표값 찾기는 한 개의 변수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변수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는 2개, 3개 변수를 해도 가능한 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값 찾기에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할 때 이제 그 하는 방법은 따로 배우겠습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을 변경셀이라고 하는데 그 변경셀을 최대 32개까지도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변화된 값을 32개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한 개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주가 분석, 뭐 손익분기점 분석, 원가 분석, 이자율 분석 등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주로 수식에서 참조되고 있는 셀의 값을 변경시켜서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용도, 이런 것도 시나리오. 방금 얘기한 게 뭐 목표값 찾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죠. 또 시나리오 요약뿐만 아니라 또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옳지 않습니다. 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결과 셀이 필요 없지만이 아니라 변경 셀도 필요하고 결과 셀도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